노숙자 브라이언은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불황하고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나 돈을 구걸하거나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도 뒤척였죠. 그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항상 그를 찾아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죠. 노숙자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경찰들을 데리고 와서 가게의 문간에서 졸고 있던 그에게 어서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가게 주인. 브라이언은 소지품 몇 가지를 주섬주섬 챙깁니다. 거리를 따라 걸으며 오늘 밤을 보낼 장소를 찾는 브라이언.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브라이언은 판자로 막힌 집을 발견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는 게 오늘 밤을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러나 브라이언은 저렇게 훌륭한 장소는 이미 노숙자가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렇게 멀끔하고 편안해 보이는 장소를 다른 노숙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도 쉽게 풀리는 자물쇠.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았더니 가구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누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은 채 이사 가버린 느낌이었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는 완벽한 장소였죠. 그는 자신의 짐을 침실에 두고 아래층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연 브라이언은 깜짝 놀라는데요. 찬장에는 신선한 고기와 수프 그리고 파스타 봉지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분명 누군가 이 집을 급히 떠난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식사를 준비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한 후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골아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떡 일어나는 브라이언.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브라이언은 팔에 털이 주뼛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10년 동안이나 거리를 돌아다녔던 그의 직감은 웬만해서 틀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어 브라이언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브라이언은 차를 타고 있었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낡은 신문을 집어듭니다. 내 안경이 어디지? 분명히 어제 여기다 뒀는데. 한참을 찾아 헤맨 결과 이상하게도 안경이 냉장고에 있는 것을 발견한 브라이언. 내가 미쳐가나? 난 이걸 냉장고에 넣은 적이 없는데. 다음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그의 뒤쪽에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바닥과 침대 사이에 놓아두었는데 일어나 보니 움직인 겁니다. 그는 아래층의 소파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브라이언은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브라이언은 무엇인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소파에 앉았을 때는 자신의 옆에 누군가 따라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그는 조금씩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침대로 가는 것이 점점 꺼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떠나진 않았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는 이런 느낌 따위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덤덤한 척 침대에 누웠을 때 귓가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맴돕니다. 손을 뻗어 전등을 켜보려는 찰나 손이 채 닿기도 전에 집안의 모든 전등이 미친듯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깜짝 놀란 그는 벌떡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달렸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문은 홀로 여닫히기를 반복했고 컵과 접시는 방 안을 날아다니는가 하면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멀쩡했던 벽에도 당장 여기서 나가라는 글이 적히고 있었죠. 위협을 느낀 브라이언은 자신의 물건을 황급히 챙겨 달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집은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었죠. 이틀 후 재단은 집을 봉쇄하고 개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SCP 익스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클리드 클래스의 SCP-347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성형 투명 인간이죠.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시리즈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두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SCP-347은 가로 세로 5m 정도 넓이의 17번 구역에 보관 중입니다. 그곳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방에는 샤워와 목욕까지 가능한 화장실이 있고 퀸사이즈 침대와 스모 브랜드 가구 2개의 팔걸이 의자, 책상, 회전 의자, 책장과 TV, DVD 플레이어를 포함한 각종 가구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책장은 소설, 모험기, 로맨스, 예술서적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채워져 있고 여성형 투명인간은 시설에 도착하기 전 시청하던 다양한 영화와 TV쇼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품은 종종 검토가 필요하곤 했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SCP-347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는 옷장에 원하는 옷뿐만 아니라 딱히 필요 없더라도 원한다면 화장품, 가발 등 모든 것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SCP-347이 방 안에 있을 때 방은 항상 잠겨 있어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매시간 문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문은 직원이 드나들 때만 일시적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SCP-347은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농담이나 잡담을 하거나 플러팅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SCP-347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곤 하죠. SCP-347은 레벨 2 이상의 직원 한 명을 대동하면 외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이때 얼굴에 윤활유를 바르고 장갑을 착용해야 하죠. 손의 위치와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들은 SCP-347이 나체로 방을 떠날 경우 거친 발언을 포함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SCP-347이 규정 위반 행위를 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경우 즉시 붙잡혀서 잠금 장치가 있는 방에 다시 억류될 것입니다. SCP-347이 직원의 눈을 피해 달아나는 것에 성공할 경우 열감지 고글이 작동되어 이상 징후 등 SCP-347로 의심되는 흔적을 즉시 찾아낼 것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현재까지 SCP-347은 다른 SCP와 접촉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SCP-347은 젊은 여성입니다. 164cm의 신장으로 측정되며 55kg 정도 되는 몸무게를 갖고 있죠. 평균적인 몸무게와 키를 가진 SCP-347은 19세에서 25세 사이로 추정되며 완벽한 투명 인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부에 모든 인체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배설물과 침 등은 그녀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투명이 해제되지만 혈액과 피부, 머리카락 등은 항상 투명합니다. 테스트 결과 그녀는 시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상이 맺히기 위해서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반드시 불투명해야 하지만 그녀는 예외적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갈색 눈동자와 웨이브 있는 검은 머리의 평균적인 효녀 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클라우드라고 주장합니다. 인비저블맨의 여주인공 역을 연기했던 배우의 이름이 클로드 레인스인 것을 감안하면 그녀의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투명하다는 그녀의 항구적인 특성을 제외하더라도 SCP-347은 자물쇠 따기, 절도 등을 종종 범하고 작은 물건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삼킨 후 원할 때 그 물건만 다시 개워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트릭이 늦은 밤 방송되는 스티비 스타르의 TV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해낸 방법이라 말했습니다. SCP-347은 재단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귀신이 한 폐건물에서 사람들에게 장난치고 있다는 지역 뉴스와 루머가 재단 직원의 관심을 끈 것이죠. 적외선 카메라가 그녀의 체온을 잡아내자 SCP-347은 신속히 붙잡혔고 심사숙고 후에 재단의 격리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음식과 궂은 날씨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죠. 그녀는 직접 말하기 꺼려하지만 몇 년 동안이나 폐건물과 거리를 불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강력히 부인하긴 하지만 2명의 사망 사건과 몇몇 귀신 노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그녀의 소행으로 여겨지고 있죠. 처음 발견된 후 며칠간 그녀는 통제 불가한 불안증, 분노 조절 장애, 대화 불응, 도벽 등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카운셀링 기법을 통해 불안증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의 완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몇 년 동안이나 완전히 고립된 채 생활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론도 제시되었습니다. SCP-347이 다른 SCP와 접촉하는 것은 꽤 긍정적인 일입니다. 항상 이상한 눈초리를 받던 그녀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기 때문이죠. 무시당했을 때 그녀는 딱히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며 물건들을 사람들 몰래 옮기거나 숨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 등과 단 둘이 두면 그녀는 그 사람을 쓰다듬고 만지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그런 행동이 올바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막상 당사자는 굉장히 불편했다고 말했지만 말이죠. SCP-347은 가시광선 아래에서는 완전히 투명하지만 자외선 혹은 적외선 카메라로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 라이시 박사는 모든 남성 직원들에게 SCP-347과 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죠. 라이시 박사는 347-1번 문서를 통해 그녀는 보이지 않는 좀도둑입니다. 주머니 속에 열쇠가 없다는 것을 눈치챘더라도 3초 이상 지났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당신 책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임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SCP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